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 네. 뭐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잘 있던 괜한 사람 데려다 놓고 이거 국민적 바보 만들고 말이야. 나 여론 접판에 막 휘둘리고 억울해.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예. 많은 분들이 아마 TV로 시청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좀 전에 퇴근하는 길에 이 기자들에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전 못 봤어요. 방송하느라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한 명 더 얘기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듣고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아마 우리 저 청취자께서 올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나보고 친일이라고 하냐.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서 자신이 도산 안창호 선생과 관련해서 썼던 칼럼 내용을 쭉 읊으면서 예.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친일을 했다, 친일이라고 나를 몰아붙이느냐, 예. 내가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냐, 이렇게 뭐 한 10분 넘게 아주 자신의 억울함을 구구절절히 호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퇴임사가 아니고 항변을 한 거예요? 예, 아마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정편과 보도 전문 채널들이 예. 이 생방으로 내보냈을 텐데요. 예. 아무래도 이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사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물려놨었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예. 어쨌든 문창국 후보자 마지막 발언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고 예. 내일도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좀 전에 자리를 떴는데요. 시리즈로 예고편을 하고 간 거죠? 예, 예. 아, 저기 또 한 사람이 안창호래요, 안창호. 아, 그렇구나.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안중근 네. 선생. 예. 아, 제가 도산 안중근 선생이라고 그랬나요, 혹시?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안중근 한 분만 기억난다 그랬어요. 아, 예. 그랬었구나. 어쨌든, 실제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괜한 사람 데려다 놓고 진짜 바보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요. 네. 실제 총리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희 정보 보고 올라온 거나, 또 타사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요, 총리실 기자들이, 예. 총리실에 지금, 청문회 준비단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쪽에서 나온 얘기들 들어보면 이 문창국 후보자가 굉장히 억울해한답니다. 내가 무슨 총리 하겠다고 처음에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을 바보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기자회견도 아마 그런 자기의 생각 그런 것이 이제 뭐 100% 반영된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제 청와대에서 귀국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저게 무슨 사인이라는 거 알긴 알겠지만 버텨보겠다 이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실제 오늘 얘기한 거 보면 그리고 내일도 또 한마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예. 결국 내가 나가도 좋은데 결국 내가 나가도 좋은데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나가라는 건 너무한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내가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나는 거기까지는 최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청문회 통해서 총리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예. 자신의 억울함을 좀 소명하고 공식적으로 싶다. 소명하겠다. 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청문회 이틀 하면은 이틀 끝날 때쯤 청문회 끝나고서 자진 사퇴 성명 발표할지도 모르지 뭐. 뭐 그렇겠죠. 아무튼 참, 중앙일보 있을 때는 그렇게 30년간 글 써도 국민들 문창극이란 이름 거의 모르고 기자들이나 몇 명 알았을 텐데 말이야. 그렇죠. 한꺼번에 그냥 전국적 유명 인사가 돼버렸는데 이런 일로 지금 허송세월할 때가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얼마나 큰 국력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가 또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예.
거기다가 총리 후보자, 이거 참, 보면,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옳든 그르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예. 지금 상황 정도가 전개가 됐으면, 총리 인준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국회에서. 네. 설령 총리가 되더라도 일 제대로 못할 건, 뭐,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국민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진을 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예.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워낙 박 대통령 그 퍼스널리티가 강하고 권위 이런 거 세고 말이죠. 권위주의. 네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밖에 나가 있는 대통령이 그 정도로 뉘앙스를 사인을 보냈으면 예. 귀국 전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정리해 놓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충성파들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새누리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귀국 토요일 밤이니까 예, 그 전에 당 차원에서 무슨 공식적 입장, 문창극 씨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아마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오늘 오전에 요즘 목요일 그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당 지도부 회의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오늘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공개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 회의가 취소가 됐고요. 대신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죠. 이 주제로 10시가 좀 넘은 시간부터 한 1시간 정도 비대위원들 티타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비공개 회의를 한 셈인데요. 안건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박상원 의원 처리건입니다. 네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박상원 의원 이제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게 뭐 속속 드러나고 있고 검찰 소환도 앞두고 있어서 이 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는 하지만 문창극 후보자 얘기가 안 나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지금 비대위 구성을 보면 이 친박계가 주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완구 원내대표가 처음에 이 비대위원들 구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한번 부딪혔고 눈밖에 났다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비대위원들은 상당수가 중립파이거나 혹은 비주류에 가까운 의원들입니다. 오늘 회의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부 참석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문창국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저렇게 버티기로 나가면 예.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지 않겠냐, 내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예. 얘기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고요. 예. 아직 다수는 좀 신중한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21일 들어와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이 결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좀 여론을 좀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네. 친박계 핵심 의원이라고 합니다. 예. 결국 그렇게 가면은 결국 이제 가장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문창극 후보자는 뭐 이제 개인적 인격 모독 막 뭐 이런 거 더 앙앙불락하기 쉽죠. 보편적인 인간의 범주에 든다면. 그렇겠죠. 그러면서 뭐 예.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뭘 토로할 수도 있고. 아무튼 시한폭탄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감입니다. 이건 순전히. 예. 얼핏 듭니다. 6시 반이니까 조금 이거는 압축해서 좀 전해주셨으면 네. 하는데 이런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김문수 총리 카드 이게 다시 조금씩 나온다고요? 김문수 총리 카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네. 정치적인 성격이 굉장히 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김무성 의원 쪽에서 또 김무성 의원 가까운 주변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자가 발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김무성 의원이 지금 유력 당권 주자이긴 하지만 네.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서청원 의원이 오늘 공식 출마를 선언을 했고 원래 지금 당장 투표를 하면 김무성 의원이 뭐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지만 예.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로 보면 두 사람의 격차가 좀 좁혀지는 듯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김문수 지사가 사실 전당대회 출마설이 있다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랬죠. 그러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사람은 오히려 김무성 의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문수 지사가 실제로 730 재보궐선거나 아니면 7.14 전당대회 이 카드를 두고 지금 현실 정치를 좀 빨리 시작한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얘기여서 네. 아무래도 김무성 의원 쪽에서 김 지사가
전당대 출마는 최선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만들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려고 총리시키자? 네. 이야, 참 정치 그런 얘기가 나오고 대단합니다. 있습니다. 대통령 들어오고 다음 주 초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분수령이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정가 이모저모, 주로 문창극, 새누리당 얘기 들어봤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